오늘 제가 현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온 곳은 용현 하객지구입니다. 인천의 용현 하객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2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될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분양이 됐던 인근의 CTOCL의 분양 현장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용현 하객지구에 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크. 이제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아파트가 용현 하객지구에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하객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16세대로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2018년도에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 가격이 이제 3억 7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 힐스테이트 하객 아파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했고, 과연 이 용현 하객지구가 제대로 개발이 될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은 프리미엄이 2억이 넘게 오른 상황이에요. 물론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실제로 비과세 여건이 되기까지는 이제 입주를 한 시점하고 2년 정도의 차이를 두겠지만은 어쨌거나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저 하객 힐스테이트 뒤편으로 지금 보시는 곳이 저쪽이 이제 CTOCL이라고 해서 아파트 1만 3천여 세대 주거시설들이 들어올 지역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CTOCL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객역하고 가까운 2024년도에 하객역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하객역하고 가까운 CTOCL 3단지 분양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힐스테이트 하객 아파트가 좋다, 이 아파트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분양했던 2018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경쟁률은 평균 경쟁률이 3.98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1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를 선별해서 청약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그때도 가격이 비싸다고 했고 이 주위 허허 벌판인 곳에 누가 들어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 시점의 팩트이고, 이 힐스테이트 하객 건너편을 보면은, 제 뒤편으로 지금 보면은 CGV가 보입니다. CGV. 이제 힐스테이트 하객에서 이제 인하대역으로 한번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직선거리는 얼마 안 돼요.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은 도보로 걷게 된다면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기 보이는 것이 이제 CGV이고, 그리고 CGV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홈플러스의 부지가 보입니다. 그 홈플러스 바로 앞쪽이 이제 수인 분당선인 인하대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변의 개발들로 인해서 아무런 인프라가 없을지라도 저 인하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인하대역 1번 출구인데요. 이 뒤편에 보면은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1번 출구 맞은편에 보면은 이제 7번 출구하고, 그리고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역에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하대역을 둘러보고 제가 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가서 CTOCL의 부지를 한번 둘러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CTOCL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도시나 이런 택지개발지구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분양하는 물량들, 그리고 허허 벌판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두려워하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과 그 가격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신도시의 구축 아파트보다 1억, 2억이 비싸니까 과연 이 분양가 너무 비싸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고 신축의 아파트, 그리고 커뮤니티의 강점, 평면의 강점, 이런 것들을 갖게 됐을 때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신도시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교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하객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힐스테이트 하객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하대역의 SK스카이 뷰라든가 이런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된다면 CTOCL의 하객 역세권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유추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도시개발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주거나 상업, 그리고 학교, 공원, 이런 녹지 공간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후에 3년이 지나게 된다면 가격 상승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만약에 지금 시장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만약에 좋지 않았다면 CTOCL의 그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3단지 같은 경우에 평균 경쟁률이 12대1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다면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아마 넘쳐났을 겁니다. 비싸다는 이유에서. 그랬다면 아마 다주택자 분들이나 일선의 투자자들이 아마 그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은 지금 분양 시장 장세가 너무나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대1의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곳에 무게 중심을 둘 수는 있지만은 어떤 그런 변수가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세계 경제의 변수, 그리고 국내의 변수, 이런 경기 변동의 변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나 만약에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오게 된다면 이런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대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들,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의 아파트들은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입지가 다소 약하게 되는 그런 아파트들은 미분양,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작 무주택자분들은 그런 물건을 눈여겨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신도시들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주변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거래사례 아파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하객을 지나서 이제 CTOCL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CTOCL로 가기 전에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CTOCL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이 있었습니다. 아파텔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CTOCL의 그 아파텔은 이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찍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에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에 대한 제 생각들을 많이 공유를 안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뭐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TOCL 3단지의 이제 분양 물량 중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있었어요. 그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의 이제 3룸에 아파트 형태의 59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데 아파트 평형으로 치면은 24평, 25평 되는 그 분양 물량이 한 4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 CTOCL의 오피스텔, 아파텔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세, 지금 이제 보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객역이 들어올 지역입니다. 하객역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KTX 송도역까지 이제 또 송도역이 들어오게 되면은 복합 환승센터가 생길 예정이에요. 지금 멀리 보이는 것이 아까 봤던 힐스테이트 하객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곳이 CTOCL의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시점이 하객역이 위치할
그 예상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TO-CL의 3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1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CTO-CL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 부지들이 지금 개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스를 다 쳐 놓은 상황이고 이제 저 고속도로가 있는데 소음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속도로 인근에 바로 확인역이 이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CTO-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의 분양 단계라고 보여지고 최근에도 아파트의 가격이 꽤 비쌌습니다. 분양가가 비쌌는데 제가 항상 좀 죄송스럽지만 제 생각을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가격이 쌌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분양받았던 아파트들, 투자했던 부동산들, 그런 부동산들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싸게 샀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항상 사면서도 내가 너무나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닌가? 이 가격이면은 다른 대체제 또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부동산은 절대로 쉽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경매 같은 경우에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뭐 그 싼다는 가격이 상대성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 그 가격을 절대로 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싸다고 하는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서 만약에 1억이 나가게 된다면 그 돈은 비싼 돈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연 이 CTO-CL 뿐만이 아니라 이 하객지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되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CTO-CL 뿐만이 아니라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것, 이 주택을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보이는 그 하나의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파트 하나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5억, 6억, 7억, 10억 너무나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면서 과연 이미 많이 오른 이 아파트를 내가 과연 사는 게 맞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생각을 좀 바꿔본다면 그 5억, 6억, 7억, 10억 하는 아파트를 삼으로써 이렇게 역이 생길 수 있는 곳, 역을 산다고 생각하고 공원이 생길 수 있는 곳, 이 공원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가 생기는 곳, 초품화의 이런 학교들을 내가 그 돈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코 3억, 4억, 5억, 10억의 돈이 결코 비싼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의 전환, 그리고 주택을 삼으로써 내 집 마련을 함으로써 삶의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떠한 곳들이 앞으로 가치를 반영할 것인지, 가치가 올라갈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행하느냐, 그거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부동산에 두렵지만은 이 두려움을 지속해서 계속 떨쳐버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은 무주택자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